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12월 31일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2023년 이 개묘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자, 새해 전까지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선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선종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이 주인이요, 오늘 3만원짜리 유료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져가지고 그동안에 이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 전면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명동 인근에 새로운 식당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야, 이 사람이 장사 속이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비밀경찰서 의혹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 세트 요리를 이제 서브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요. 야, 이거 강심장입니다. 이 강심장.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 전효옥 전 의원 천평살인 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SNS에 입장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 전효옥 의원이 보는 또 시각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맨 먼저 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이 선종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글쎄요, 이 가톨릭 신도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도 제법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베네딕토 16세의 여러 가지, 이 생전에 교황으로서 남겼던 큰 업적들, 큰 이 궤도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가톨릭 역사에서 600년 만에 처음으로 생전에 사임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임하신 기간이요, 2013년도 2월 28일 날 이 공석이 되면서 이제 생전에 사임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 왜 600여 년이냐? 생전에 현직 교황이 사임한 것은요, 1415년도 그레고리오 12세 이후에 정확하게 59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하면은 다른 좋은 또 이 의미 있는 그런 이 기록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생전에 교황직을 사임하면서 가톨릭의 새 역사를 쓴 거, 이게 굉장히 큰 기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이 교황은요, 이 본래는 진보적인 색채였었는데 좀 세월이 바뀌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이런 이 시각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대단한 또 이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학 교수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이 기록적인 좋은 기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역사적인 굉장히 좋은 그런 훌륭한 그 기록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선 보수적 입장에서 20세기 후반 가톨릭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1927년도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본명은요, 요제프 라친건데, 젊은 시절에는 진보적 신학자로 촉망을 받았고, 현대 가톨릭의 기틀을 마련한 1960년대 초 제2차 바티곤 공의회 때는요, 가톨릭 교회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은 1960년대 말 전 유럽을 휩쓴 68 혁명 당시에 네오막시즘의 급진적 행태를 목격한 후에 보수적 신학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독일 보은대학교, 그 다음에 뮌스터 대학교, 그 다음에 튜빙겐 대학교를 거쳐서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1977년도 뮌헨대 교구의 교구장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교황청으로 입성한 것은요, 1981년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신앙 격리성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바티칸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고 나서 베네딕토 16세가 즉위한 2005년까지 20여 년이 카톨릭의 격변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요, 해방신학이 확산하고 사제가 게릴라가 되는 경우까지도 생겼고요. 또한 여성 사제를 허용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거셌고, 또 이 무신론과 세속주의도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강경하게 맞선 인물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강경 보수파로 이제 각인이 되게 된 결정적 계기들은요,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리고 콘돔 사용은 신의 섭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낙태 지지 정치인들에게는 성찬을 베푸지 말라. 이런 발언을 통해서 강경 보수파로 각인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은 바오로 2세만 하더라도 대중들과 잘 어울린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비해서요, 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경우에는 대중적 인기는 조금 적었고요. 하지만 완고한 이미지와는 달리 고양이를 좋아했고, 또 피아노 연주, 또 맥주도 즐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인간적인 면모는 2019년도의 영화 두 교황에서도 그대로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5년도에 후임 교황으로 선출이 됐을 때 바티칸 주변에서는요, 이분은 이제 과도기적 교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면은요, 즉위 당시가 78세였어요. 그래서 고령인데다가 보수파로 유명한 이 기대감도 그래서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단순한 징검다리 교황 아니면 전통의 수호자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종신으로 여겨온 교황직을 갖다가 생전에 사임해가지고 새로운 전통의 창조자로 대반전을 연출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임 후에는요, 2013년도 2월 28일 이 후임 교황으로는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선출되면서 두 교황 시대가 열렸고, 교황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은 전임, 후임 두 교황이 이 포용한 후에 전임 교황이 헬기를 타고 바티칸을 떠나는 장면은 카톨릭의 새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는요, 퇴임 후에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사임은 건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수레를 하고, 후임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인터뷰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하느님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을 봤을 때 상당히 기뻤고 행복했고, 또 이 비유럽 출신 교황이잖아요. 아르헨티나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서구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주고, 또 신앙에 대한 질환과 망각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그 당시에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실천한 생전 사임 전통이 또 이제는 이어질지 이제 가톨릭계에서는 이 관심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최근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3년도 교황에 선출된 직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장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당시 교황청 국무원 총리였던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에게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한번 6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이 생전 사임이 지금 이제 후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 기대를 지금 낳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과 관련된 이 뉴스, 업적, 기록과 그리고 이 평가,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뭐 전혀 이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이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된 오늘 그 주인공의 두 번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중국말로는 이 왕하이진, 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방명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말이죠, 3만 원짜리 유료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선 참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 감투가 굉장히 많네요. 실질적인 그 우선 동방명주의 주인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화교센터 OCSC,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화교 이 모임이에요.
이 화조센터 주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화성예술단의 단장이고, HG문화미디어의 대표고요.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이고, 한화, 즉 이 한국에 있는 이 화교, 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 총회, 그리고 중국제한교민협회 총회장, 이렇게 감투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어요. 첫째로, 지금 이제 비밀경찰서에서 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 반체제 인사들을, 이 송환한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럴 만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요, 이 질병이라든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다친 중국인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요, 어떤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을 중국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신마비나 정신질환 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명 정도를 돌려보냈다고 밝히고요. 다만 언론에서 말하는 반중 인사, 즉 반체자 인사 송환은 전혀 없었고 그런 권한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서울화조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영사업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영사관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어떤 권한이 없다. 주로 중국 교민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요, 영사관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거가 이제 앞으로 이게 글쎄요, 뭐 이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 정도 상황까지 갈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의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이 중식당의 2층에 도락이 설치된 별도의 룸, 여기에 이제 선전책자 시진핑, 이게 수상하다. 이걸 뭐 이 3만 원짜리를 갖다가 주인이 그냥 뭐 선물을 많이 한다.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모든 책은 세금 내고 통관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고, 한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정치 체제나 이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인들이 많아서 이 책을 수입해서 선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선 이제 또 이 영업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한 거, 이게 이제 비밀경찰서 의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과 의혹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또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식당에 들어선 선박의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영업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이 동방명주에서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유가 이런 비밀경찰서 의혹 때문에 아니라 현재 선주가요, 배에 대한 내부 안전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식당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신에요, 이 명동성당, 명동에 있는 이 명동성당 인근의 음식점을 새롭게 단장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요. 이번 사건을 기념해서 비밀경찰서 A코스 88,000원, 비밀경찰서 B코스 128,000원짜리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후기 같은 데서 보면 맛이 없어서 도저히 이 식당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비판적 리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같은 음식은 더 이상 안 나온다. 야, 이거 제가 보니까요, 두 번 이 기자회견 한 것이 돈벌이 하려고 기자한 것 같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비밀경찰서 의혹이 왜 생겼느냐? 바로 미국이 배후 조종을 했기 때문에 생겼다. 즉 미국이 배후 조종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미국이 조종하며 한국 내에서 이 반중 정서를 조장하고 있고, 이는 한중 간에 싸운 우정을 갈라놓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왕아이진, 참 이 기자회견 보도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마지막으로 전역 의원이 지금 누굽니까? 이 김어준이,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노웅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아주 직격하는 입장문을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도 여러분께 보도했던 대로 김어준이가요. 이제 3년 6개월만 기다려라. 자기가 돌아온다. 해서 20년은 해먹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관해서 이 김어준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원래 글 못 쓰는 사람이 난삽한 문장을 만들고 또 머릿속에 들은 것 없는 사람이 말을 아주 어렵게 하는데 제일 심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혓바닥 노는 대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뉴스 공장을 그만두며 김어준이 한 말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저는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합니다. 과정이 가짜뉴스로 뒤엎인 미디어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하죠. 거꾸로죠. 이건 고민정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면서요. 편파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면 됐다? 이게 이제 지금 김어준이가 주장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기 면죄부를 주는 이 뻔한 사기근성. 내가 유튜브로 돈 땡기는 과정은 공정하다고 문외 지지층에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어느 날 아차하고 밸브를 잠그지 않았을 때 폭발하는 거다. 그 어느 날은 애니타임입니다.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다. 함부로 떠들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동안 친 거짓, 사기, 조작으로 목밑까지 가스가 이미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하장 저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비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효욱 전 의원의 비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선문 보낸 줄 알았더니 연하장이랍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이게 이제 연하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250만 원 안 준다고 기르던 개도 내쫓은 비정한 뭉개버린이 할 말은 아니죠. 이 뭉개버린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5년 공감, 배려, 연대는 오로지 우리 편에만. 내로남불 끝판왕다운 연하장입니다. 지난 5년 사과도 사죄도 없이 참 양심까지 개버진이네요. 이분홍하고 파렴치한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 꽂은 김어준. 오늘 먹방하며 말했대요. 좌파 집권하면 3년만 뒤 다시 온다. 그리고 20년 방송할 거다. 키키 조롱하고 있어요. 헛소리 수준이 의겸이와 막상막하입니다. 이 전과 사범이 버티는 한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난 전과 사범은 잡범 수준이었지만은 이번엔 좀 커요. 바둑이가 저지른 것보다도 더 크답니다. 꿈 깨고요. 그 많은 명품 옷 싸들고 유럽 가서 호텔 삐끼 자리나 알아보세요. 절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삐끼 근성만은 삐끼 성공만은 팩트라고 알려주셔야죠. 아주 참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웅래, 이재명 이런 민주당 인사들을 직격하고 있는 SNS 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본 방송에서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간땡이가 단단히 부었네요. 아무것도 아닌 좀비 같은 국민이라고 집안에 돈다발 3억 꿍친 노웅래와 같은 신상권 띠지노 묶인 대표 이재명이 엮어서 어쩔 수 없었다? 푸아 그래도 혹시 했는데 니들이 그렇지 뒤로 니들이 그렇지 뭐로 엔딩. 부결될 것으로 예측한 냉철한 한동훈 장관. 그리고 20년 대물쇠 정 이런 빼박은 처음이다라고 대못을 박았죠. 지금 일하나 국민 귀에 환청이 아닌 그날 그 순간 그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지난번도 또 주시냐?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지난번도 또 주시냐? 그러니까 돈을 받고 또 주시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노웅래가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악한 덕담을 주고받는 소리. 진영 불문 길을 막고 싶은 고통스러운 심정입니다. 우리 정치 수준이 너무 창피해서요. 꿋꿋하게 161명 부결, 169석 민주당 오늘자로 자폭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폭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합시다. 민주당 사망선거 확인 도장 찍어줘야죠. 그래야 국민이 주인입니다. 아주 멋진 결론을 냈어요. 예. 자, 이 전효욱 의원의 손평살인 아주 의미심장하고요. 참, 타고난 아주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모님을 또 내려받은 이 DNA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요한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현욱 의원의 이러한 SNS 글을 종종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